안녕하세요. 지들파파입니다. 한국형 FSD 3일차 운전해방 얼마나 잘 되는지, 오늘은 만수동에서 안양 금정에 있는 슈퍼차저 스테이션까지 가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보호 좌회전이 시작이 됐고요. 얼마나 비보호 좌회전을 잘 하는지 과감하게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비보호 좌회전 성공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도로 상황이 카메라가 굉장히 어둡게 보이네요. 흐리게 보이네요. 자, 우회전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횡단보도에는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 멈칫하다가 진행합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서는 장수곡가교 옆길로 진행을 해서 서창IC에서 바로 제2경연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편리한데,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은 신천IC를 통과해서 가는 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핸들이 보이면, 핸들의 손 모양이 보이면 좋은데, 손은 지금 정자세로 핸들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여라도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뭐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문구가 있고요. 여기 보셔도 셀프 드라이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신호 인식해서 감독형 핸즈프리라고 지금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 길이 내비게이션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교통 정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FSD를 사용하면서 조금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테슬라에 들어와 있는 이 맵 자체가, 이 맵이 KT 맵입니다. KT에서 제공하는 맵이라 여기에 교통정보나 과속단속 카메라 같은 것들도 일부 적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네이버 지도라든가 혹은 티맵 혹은 카카오 지도 같은 것들에 비하면 그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그 다음에 보행 환경에 대한 것들, 자전거 도로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같은 경우는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주행 환경에 있어서 정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KT 같은 경우는 그런 로드뷰 같은 시스템도 없을 뿐더러 그런 보행 정보나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정보 혹은 그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종합적인 사고에 있어서 단순히 지도를 따라가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다음번에는 테슬라 코리아가 KT 맵이 아닌 네이버 지도나 혹은 뭐 티맵도 좋고요, 좀 내비게이션을 전문적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가 액션캠을 이번에 새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 환경이 굉장히 뿌옇게 나오네요. 색감이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뭔가 색이 바랜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코스 따라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시각화 되어 있는 그 3D UI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픽업 트럭이면 픽업 트럭, 사람이면 사람,
또 도로 가장자리에 그런 보이지 않는 물체들, 여러 가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몰라볼 수 없을 만큼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FSD 14.1.4 버전을 쓰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도 14.1.7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다시 미국에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4.2 버전이 지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제가 14.2 버전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한국에 배포되고 있는 14.1.4 버전에 비해서 상당수 실제 사람 운전자에 가깝게 더 많이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AI 그런 그 신경망 추론 능력이 훨씬 좋아져서 이제는 뭐 공사 현장의 사람의 수신호까지 판단하고 진입한다고 하고요. 뭐 한국에서는 아직 온전치는 않지만 뭐 비보 좌회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선된 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빨리 14.2 버전이 업데이트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의 그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형 데이터가 쌓이는데 또 그걸 분석해서 반영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도와 도로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석의 높이 부분, 폭과 높이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하고는 특히 도심 구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화에 맞게끔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고가차도 옆에 합류하는 구간인데 차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잘 합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앞을 전방을 주시하고 있지만 내부에 있는 실내 카메라가 제가 핸들을 안 잡고 있는 모습도 좀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핸들을 잡으라는 멘트가 계속 뜹니다. 스탠다드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휠을 잡으라고 하네요. 방금도 1km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지하차도 옆길로 해서 좌회전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스스로 깜빡이를 켰었는데 그 이유는 앞에 지금 가고 있는 저 덤프트럭을 추월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매드맥스 모드였으면은 추월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핸들을 잡으라고 문구가 뜨네요. 지금 600m 밖에 남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차선 변경이 들어가네요. 어차피 우측 차선을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00m 옆에서 우측 차선을 타야 되는데 지금 60km 제한속도 카메라가 있고요. 190m 앞에서 옆길을 타야 되는데 지금 우측 후방에는 자동차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그냥 앞에서 해버리네요. 빨리 비감독형 FSD가 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전방 주시하거나 가끔씩 손을 잡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차가 진정한 이동수단이 아니고 업무의 공간이거나 휴식의 공간이거나 아니면 뭐를 먹을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다양한 용도로 이 차의 공간이 활용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감독형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꼭 해야 되고, 또 스티어링 휠을 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해야 되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어서 운전의 피로도는 상당히 줄지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테슬라 자동차가 더 운전을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보조주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4.2 버전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그런 그 감시 모드가 조금 더 약해졌다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방금도 유턴 차선이 있고 좌회전 차선이 있는데 덤프트럭은 지금 유턴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좌회전 차선을 잘 타고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차피 400m 앞에서 다시 경인 2고속도로 제2경인하고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선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차선하고도 좀 앞에 있는 탑차하고도 거리가 대략 한 50m 이상 벌어져 있는데 제한속도가 60인 도로에서 50km 이상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차하고 간격이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스탠다드 모드 자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14.2 버전 같은 경우는 저속 모드라든가 그런 그 모드가 스탠다드 모드 이하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제한속도 이상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히 지키고, 스탠다드 모드 같은 경우도 약 한 5마일 정도, 마일리지가 5마일이지 키로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8km 정도, 제한속도보다 5마일 이상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단속 카메라에 있어서는 훨씬 더 자유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최고속도 100km인데 지금 84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간 거리는 지금 충분하고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상황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이 조그만 화면이 아니라 큰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슨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탑차를 추월하네요. 스탠다드 모드도 매드막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월해서 주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km 앞에서 우측 차선 타고 판교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차선 변경을 언제 하려고 하는지, 차선 변경 들어갑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진입합니다. 이질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건지 기계가 운전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회전 차선이 2개 차선인데 가장자리 차선 2차선을 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선을) 타고 본선으로 합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옆 차선에는 추월 차선으로는 뒤에 후방 주행 차량이 없어서 바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한번 고속도로에서 매드맥스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변경 들어가고요.
좌측에 5톤 탑차가 따라오는 모습 따라오고 있는데 추월해버립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하고요. 주변에 있는 차량 흐름에 맞춰서 더 이상 속도를 내지 않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생각이 좀 나네요. 제가 2019년 9월 달에 9월 23일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벌써 횟수로 6년이 넘었죠. 모델 X 레이븐 모델을 최초로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 차량을 받으러 강남 전시장을 갔었고요. 시승도 물론 거기서 했었고요. 시승은 뭐 레이븐이 아니라 프리레이븐으로 시승을 했었고, 그 레이븐 차량을 받아서 집에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너무나도 오토파일럿이 사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초의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뭐 1km를 주행하든 5km를 주행하든 10km를 주행하든 그 차량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조금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이 활성화됐을 때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오면서 오토파일럿을 작동시켜 봤던 그런 순간이,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마음을 졸이면서 과연 차량이 사람을 대체해서 앞차와의 간격이나 혹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주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정말 지금은 장족의 발전을 했고요. 사실 지금 FSD 3일차 사용을 하고 있지만 좀 지발 출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23년 6월 28일 날 차량을 받아서 지금 대략 2년하고 한 5개월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75,000km 조금 더 넘게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대략 한 3만 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속도로 주행이 좀 많은 편인데, 고속도로 탈 때 오토파일럿만 하더라도 제가 테슬라한테, 우리 태기사한테 운전을 시키고 졸면서 운전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6년 전에 믿음이 없이 테슬라를 운전했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6년 사이에 이런 테슬라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이제는 운전하면서 졸기까지 하니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FSD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FSD 주행 중에 사고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렉트로캠이라는 유튜버님 초창기 때부터 계속
구독하고 있는데, 그분도 모델 X 아내분이 타고 있는 그 차량이었는데 큰 사고 때문에 인적 피해도 있었고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많이 피해를 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SD가 활성화되고 내 차량에 FSD가 이식이 되더라도 너무 FSD를 믿으면 안 됩니다. 어제 좀 경미하지만 제 차량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뒷바퀴가 연석을 타고 떨어지는, 다만 연석이 일반적인 그런 도로와 보도 사이에 있는 20cm 높이가 아니고, 어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연석 높이가 대략 한 15cm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 서스펜션이 그 충격을 좀 흡수를 해줬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행히 차량에 어떠한 그 손상이나 스크래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항상 운전 주의해서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카의 우리 대표 한용 선생님께서 내년에는 아마도 미국에서 미국산 모델 Y나 모델 3가 굉장히 많이 한국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지만, 사실은 중국산 가지고도 구현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어차피 들어가는 컴퓨터는 AI 4.0, 옛날에는 이것을 하드웨어 4.0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이제 그 명칭 방법이 AI로 바뀌어서 하드웨어를 부르는 방식 자체가 좀 달라졌는데, 4.0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그 중국과의 그런 법규 문제, 혹은 뭐 그 정보의 뭐 유출에 관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정식적으로 중국 차량들에 대해서 FSD가 아직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몇몇 또 안타까운 사연들을 제가 카페나 기사나 이런 걸로 접할 때 보면은 테슬라를 믿고 FSD를 뭐 5년 전, 6년 전, 혹은 그 이전, 7년 전 하드웨어가 2.5가 아니라 거의 뭐 2.0 수준에 머물렀던 차량들에도 FSD를 돈을 지불하고 구독 서비스를 했던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FSD가 지금 한국에서 구현되고 있는 이런 14버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밑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2.5나 옛날에 그런 3.0 이런 것 가지고는 구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14버전이 아니라 13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3.0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4.0 버전에 맞춰서 얼마든지 FSD는 이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량으로 풀지 않는 것은 한국에서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은 FSD가 풀릴 경우에 분명히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 사고에 대처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질 겁니다. 소수의 차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아마 나중에 와이드 릴리즈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한국 수입차 협회 통해서 보면은 150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연회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직접적으로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확인 가능한 분들을 통해서 150대 정도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댓글에 남겨요. 아니다, 2000대가 들어와 있다. 아니다, 600대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테슬라 코리아는 알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23년 6월달 이후 버전, 그러니까 모델 S와 X 미국산 버전 중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뭐 20대에서 50대 정도, 모델 S나 X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볼륨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전기차를 사는 것이 뭐 이렇게 나는 프리미엄을 타겠다는 분들이 고가를 지불하고 이제 S나 X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 그 운전자, 테슬라 운전자의 99% 정도 되는 게 다들 모델 Y와 모델 3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모델 S와 X가 지극히 지금 현재 주행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한되어 있는 차량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이제 FSD를 사용하면서 민원이 접수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FSD 때문에 사고 났다고 얘기할 것이고, 순수하게 사고 난 거를 다 내 책임이야, FSD를 운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전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테슬라 코리아와 일반 FSD를 사용하는 그런 SX 운전자들과의 그런 조율들이 상당수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고 이제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럴 때 그런 과정 이후에 아마도 와이드 릴리즈가 돼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FSD가 지금처럼 정착하는데, 자리 잡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와이드 릴리즈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김한영 선생님, 모카 김한영 선생님 맞죠? 제가 그분을 디스하는 건 아니고, 어떤 소식통에 의해서 분명히 뭐 소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같긴 한데,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모델 Y 주니퍼나 하이랜드 같은 경우가,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가 전부 다 하드웨어 4.0이 적용된 건데, 이런 것들이 뭐 하루에 한 달에 수입되는 양이 막 8,000대, 9,000대 뭐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년까지 수입되는 양을 봐서는 어마어마한 정말 수만 대 이상의 차량이 수입될 텐데, 그 차들한테 한 번에 FSD를 풀어주기에는 테슬라 코리아에서도 원하는 방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니퍼나 하이랜드 타시는 분들 굉장히 고대하고 있고, 또 FSD를 구독하고 있는,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보편 타다가 복제를 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업 윤리라는 게 있긴 하지만, 기업의 생존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추구. 돈을 남기는 거예요. 돈을 남기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위험 요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FSD를 한국 유저들한테 왜 안 팔고 싶겠어요? 수만 명의 지금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들한테 900만 원씩 받고 팔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얻을 수 있거든요. FSD는 하드웨어 추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로 되는 거예요. 한번 개발해 놓은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판매되는 것이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잡혀버립니다.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거의 영업이익률이 60% 육박하고, 말도 안 되는, 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테슬라 FSD가 딱 그 모양입니다. 그냥 업데이트 신청해서 한 2시간 다운로드 받고 한 30-40분 설치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통신비 뭐 몇백 원, 몇천 원?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어떠한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의 뭐 99%가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경영진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얼마나 FSD를 많이 팔아먹고 싶겠어요. 그러나 제한이 따른다는 거죠. 아직은 도로 위에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돌발 상황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모든 책임 소재들이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도 빨리 주니퍼나 하이랜드의 그런 와이드 릴리즈가 빨리 찾아오기를 저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타면서 만족하는 것들을 제 가족이, 제 친구가,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런 걸 같이 경험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지금 잠깐 말하는 사이에 이미 지금 여기가 안양인지 군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금정역을 향해서 가고 있고 대략 2km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분이면 도착을 할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고가차도를 타야 되는 상황이고, 고가차도 1km를 주행하고 나서는 우회전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여기가 1차선 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집중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스무드하게 고가차도를 타고, 또 고가차도 빠져나가는 구간이 굉장히 급격한 코너 구간이거든요. 또 굉장히 좁고, 그 구간을 어떻게 잘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선으로는 지금 레미콘 차량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차선을 타야 되기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내리막길 내려가고 저 왼쪽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쯤에서는 차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불안합니다. 아직 차선 변경을 안 합니다. 차선 변경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켜고 깜빡이를 켰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일단 고가차도 타는 거는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깜빡이를 너무 늦게 켜고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보시다시피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에서 우회전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급격한 우회전입니다. 좁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군요. 잘 지금 내리막길로 주행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자동차 캐리어가 있고요. 지금 2차선으로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2차선에 차가 멀찌감치 오고 있어서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차선 타려고 지금 진입하고 있고요. 다 왔습니다.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가 지하 1층에 있는데 지하 2층인가요?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AK 쇼핑몰 입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파트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당연히 거기는 지금 지나치고 상가 쪽 입구로 제대로 찾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갓길 주차가 아니라 주차까지, 주차장에 주차까지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인데, 자, 입구로 들어갑니다. 주차장 입구 들어왔고요. 여기는 제가 평상시 메모리, 서스펜션 메모리를 높여놓은 상황인데, 일단 규제봉 잘 피해서 차선 따라서 뒷바퀴 긁히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차량이 지금 교차하고 있고요. 잘 찾아갑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한 칸 더 내려가야 되는데 깜빡이를 킨 걸 보니까 얘가 지금 헷갈리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와, 잘 내려가고 있고요. 차단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차단기
지나쳤고요. 우회전해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슈퍼차저에 있는 방향이 저기서 한 번 더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슈퍼차저에 주차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혁신입니다. 혁신.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저도 이거 찾는데 굉장히 버벅거렸어요. 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얘가 지금 슈퍼차저를 찾아가야 되는데 주차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 주차를 시도하네요. 아하, 이렇게 끝이 나니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슈퍼차저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한국에 있는 슈퍼차저 데이터가 이 친구한테 명확하게 전달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모르니까 못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를 초창기 구매를 해서 3년 무상 슈퍼차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많아도 좀 슈퍼차저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 옆에 슈퍼차저에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 2개당 하나로 이 인버터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두 면에 차량 한 대가 슈퍼차징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속도가 최고 속도까지 나옵니다. 50% 미만까지는 거의 250에 가까운 속도가 막 나오거든요. 물론 프리컨디션이 잘 돼 있을 경우에, 또 V3 버전의 슈퍼차저 기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 옆에 차량이 있고 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이게 최고 속도가 나오지 않고 그 최고 속도를 반으로 나눠서 분배를 해요. 그래서 최고 속도가 나와봐야 120km 정도 수준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한 100에서 120km 정도 수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정 슈퍼차저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